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에 대한 초당적 의원 모임에 티모시 조 사무국장을 접견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연대 활동을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영국 의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결연한 새송이 물방초연대가 영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포함한 억류자 6명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6명의 송환을 염원하는 성탄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예배에는 북한에 억류된 지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와 탈북 외교관 이일규 참사도 참석했습니다. 예배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를 석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기독교계 또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북민 최초 일반 학교 총학생회장까지 배출한 조금 특별한 가족. 지난주에 이어 총각 엄마 김태훈 대표와 8명의 탈북 청소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탈북 청소년, 그것도 8명과 함께 생활을 해가고 있는 총각 엄마 김태훈 대표님과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인희 씨 미래 엄마 함께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들 8명.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다 하면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때? 26명. 방송 시간 안에 소화가 안 돼요. 네. 지금 현재로서 막내는 중학생이고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룹홈 형태가 된 거잖아요. 하룡이랑 살 때는 그룹홈 형태는 아니었고 네. 이제 어떻게 이게 넘어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룡이랑 살고 있었고 저랑 이제 하룡이랑 살고 있는 게 소문이 나면서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보안계 형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누구라도 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형사님이 와서 저랑 얘기하고 저희 집 방문하고 보니까는 당신 보시기에 좀 따뜻해 보이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입장을 달리하시고 시선을 달리하시고 응원해 주신 형사님이 되셨고요. 그때 저는 그래서 그럼 나도 어떤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그때 그룹홈이란 걸 만들게 됐습니다. 20년 동안이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산 정도가 아니라 대학도 보내시고 직장도 보내셨습니다. 혼자서 그걸 다 해내시다는 게 정말 뭐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바짓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 저희 엄마도 좀 공부를 좀 대단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지도 않는데 저희 엄마가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저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했고요.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으로는 최초로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정교 학생회장 출신이 있고요. 저는 그 당연직으로 그 정교 학부모 회장까지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다 이렇게 활동하고 했었는데 이제 학부모 회장까지 되면서 좀 학교 일에 많이 좀 했었죠. 일반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학교도 이 아이를 그냥 마냥 불쌍한 애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애도 기가 살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뻐하는 아이는 아이들 세계에서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어머나. 네, 그래서 레벨을 나누자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사랑받고 있고 똑같은 아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2인데 이 아이는 저랑 유치원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저랑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 아이 옷을 일부러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일부러 브랜드만 좀 입혔고요. 그러니까는 나도 안 그랬거든. 네, 나도 안 근데 그랬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이 아이의 그 리스트를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일부러 로고 보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소풍이나 뭐 이런 거 갈 때 일부러 막 그 아이 전체 간식 어머나. 비닐팩에 싸서 이렇게 다 보내고 네네. 김밥도 오색 김밥 이런 거 사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했었죠. 어머나. 일부러 5단짜리 도시락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 보내기도 하고 했었죠. 대표님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 더 잘 키우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냥 아이들과 산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정말 사랑을 많이. 저는 이렇게 못해요. 엄마인데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네. 이 정도 생각해야 되겠어. 우리도 이제 눈높이를 각오를 크게.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아이들과 지금 생활한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도 하시고 영화도 찍으시고 방송 출연도 하셨어요. 정말 하루가 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활동의 영역을 넓힌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고 간단해요. 우리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탈북자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대하거든요. 사실 그 프레임은 내가 씌운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씌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이 아이가 뭘 해도 항상 좀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저는 벗기고 싶었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래서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 진짜 잘 살잖아. 이거 한번 보여주셔서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방송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이 또 이렇게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지 한번 나가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방송에 좀 많이 나갔고,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당신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역시도 그 이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 어머니라면 그 프레임을 왜 네가 벗기려고 하니? 지금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저희 집의 1등 후원자세요. 와. 네네. 좋은 집안에서 크셨네요. 그치?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니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또 누군가한테 주겠죠. 예. 네. 뭐 하나이가 아니어서 누굴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페 사장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흔히 시쳇말로 뭐 부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캐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카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페도 강원도 철원에서 지금 운영 중이고 가보고 있고, 싶다. 그 저희 집에서 이제 독립한 아이 3명이 같이 저랑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만 가서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꽤 맛집으로 좀 이렇게 소문이 났고 이름이 인정도 뭔가요? 받고, 이름? 오픈 더 문이라는 오픈 카페인데, 더 문. 네, 그 좀 중의적인 의미인데 뭔가 우리 편견, 우리 마음 닫혀 있는 문을 열자라는 의미에서도 이 도어. 문이고, 그다음에 영어의 문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향 네. 이런 거를 또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영어의 문 해서 이렇게 오픈 더 문이라고 했고요. 저희 카페 창이 대부분 다 북쪽을 향해 있어요. 철원 평야를 바라보게끔 이 아이들의 고향이 그러네.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철원을 또 한 이유가 그 저희 집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부캐 중에 하나가 종갓집 며느리인데 맏며느리, 그것도 설날과 추석 때 우리 아이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9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돌아가셨는지 사신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안 하고 그 9분의 그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설날과 추석 때.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저희는 성묘를 못 가니까 간 곳이 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성이나 파주는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철원은 안 그래도 돼. 철원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이 민간인이 갈 수 있을 때 가장 육안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철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고향이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도 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네. 싶은 생각에, 그래서 거기서 카페까지 만들게 됐어요. 카페 사장님 말고도 애들 꿈이 다 가지각색이겠어요? 예, 뭐 아이들 꿈이 뭐 확고한 애들도 있고, 뭐 어제와 오늘 다른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요. 지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처음에 만난 그 하룡이, 그 친구는 지금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저한테 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몸으로 때우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철원에 있는 땅에다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갖고 저보고 음식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지.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이 좀 잦았어요. 네. 출장이 잦았는데 그 갈 때마다 지역에 가면은 지역 맛집을 들렸대요. 근데 그 지역 맛집 중에 어느 칼국수집을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그 열무김치가 칼국수보다 열무김치가 유명해서 온라인 판매로 이제 수익이 대부분 나는 곳이래요. 되겠다. 근데 그 친구가 삼촌이 한 게 더 맛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 주문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심었고 그래서 400kg를 제가 담궜어요. 담궈가지고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그거 반응이 사업화되고. 너무 좋은 지금 안 거예요. 파나요? 와. 근데 지금 이제 열무가 없어서 못 팔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했어야 되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 네. 자, 아니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행복도 있잖아요. 물론 행복하시지만 네네. 그 남들처럼 또 뭐 반려자를 만나서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인데요. 네. 근데 한결같이 저희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저희 마음이 제가 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철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을 책임지고 같이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뭐 연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요, 또 중간중간 친구 있어요? 아, 저 엄마도 연애할 수 있어요? 네, 중간중간 뭐 나름. 일단은 결혼하시는 분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탈북 청소년들하고 오랜 세월 지내오셨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하룡이가 저와 산지 이제 20년이 된 아이예요. 근데 20년 전에 이 하룡이와 지금의 하룡이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너무나 많이 멋지게 성장한 아이예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하룡이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싶어요. 반성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오고 있고, 저와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다르지 않게끔 봐주시는 거. 예. 역시 학부모 회장님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말이 빨려 들어갑니다. 민희 씨는 함께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북한으로 치면 약간 공화국 영웅. 네, 그만큼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북한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이제 해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와서 뭐 장학금 지원 이런 건 많지만 옆에서 이렇게 밀착하게 사는 정말 건 다르죠. 가족처럼 되어준 분은 처음인 것 같아서 가족도 이렇게 못한다. 감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빨리 그 음식을 좀 주문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그 말씀 중에 맞았던 게 저는 고향 제주도거든요. 뭐 우리가 고향이 뭐 부산이다, 서울이다, 뭐 그렇잖아요. 전라도다 일단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온 것도 그런 개념으로 네네.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토크 이어가 왔습니다. 담대하고 담담한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통일 담담.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채택 45주년을 맞아 북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현실과 인권 문제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통일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북한 여성들의 삶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눕니다. 1979년 12월 18일 제34차 유엔 총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협약 채택 45주년을 맞아 통일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한에서 나누는 북한 여성의 권리 이야기. 남북여담 토크 콘서트입니다. 국내외 청년들과 주한 공관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였는데요.
신혜수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과 탈북 여성 3명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채택일을 계기로 북한 여성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탈북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 여성이 처한 권리 상황을 듣고 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의와 북한의 이행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협약의 목적에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뭐냐? 차별을 없애자라는 거잖아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모든 차별, 모든 분야에서 이혼했거나 결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미혼이거나 어떤 형태에 있는 여성이든지 이것을 남성과 같은 그런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2001년 협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사회가 정한 약속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북한 당국 그리고 일반 사회 심지어는 여성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또 여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 관행, 의식 이런 것이 아직도 지속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 탈북민 중 10명 중 7명은 북한에 있을 당시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학생이라고 해서 받았던 차별은 학교에서 이렇게 늘 청소하면 여자들 지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고 선생님 집에 가면은 막 아이를 봐줘야 되고 선생님 집 청소를 해야 되고 북한 사회에서 여성을 낮춰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폭력으로도 나타납니다. 북한을 벗어나서야 그 안에서 여성으로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학생들이 돌격대에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남자 상관에 의해서 성상납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면 덜 힘든 대로 배치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더 힘든 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 버텨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제가 수용되는 게 아니라 낙오자로 찍힙니다. 얘 힘들어서 변명을 하는 걸로 여성을 매장하는 거죠. 이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로. 저는 이제 북에 있을 때는 여자로 태어나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와 여자라서 다행이다. 이야기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고 느꼈는데 과연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런 두리뭉실했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굳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보았던 시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